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비오는 오전 안전한 출근길 되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18원 정도인데요. 6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리플이 100원 이상 하락을 거듭하다가 6월 14일 어제죠. 미국 금리 인상이 0.5%가 아닌 0.75% 자이언트 인상에 무게가 실림으로 인해서 리플이 다시 5% 이상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맞이했었는데요. 현재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경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의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하락을 주춤하고 향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어제가 매수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시장 분위기가 0.5%의 금리 인상에서 0.75%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장 의견을 정리한 것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0.75%의 금리 인상이냐? 첫 번째 이유가 CPI 발표는, 즉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한 달 전의 지수인데 당장 물가 지수 충격을 미리 막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 정도 앞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7월하고 8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6월이나 7월 0.75%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텐데 물가와 직결된 업체들도 7월에서 8월경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인플레이션에 큰 충격을 가져가지 않으려면 미리 대처해야 하고 이에 따라 6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서 어제 발표된 5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잠깐 보실까요? 지난 6월 10일경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어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10.8%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10.8% 상승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인 10.9%보다도 0.1% 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에 맞았느냐 보다도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해서 4월 월간 상승률은 0.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즉 예상치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상승하는 트렌드라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지수 및 여러 경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 시즌 전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한 세 가지 이유가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0.75%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근거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0.75%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서 나온 이유를 각 항목에 맞춰서 0.5%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꾼다면
충분히 0.5% 금리 인상에 맞는 또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치라는 것은 근접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장 앞의 일을 예상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전쟁과 그리고 중국과 같은 큰 시장의 코로나 대응책 등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FOMC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의 해석을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FOMC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FOMC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리플 CEO 갈링 브래드하우스가 남긴 메시지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현재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특히 리플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근본에 집중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수년간 수차례의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의 조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이긴다는 굉장히 감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과 저 코인우먼도 오늘 함께 힘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